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오늘 유출된 비디오에 의하면 그는 실험적 유전자 기술이라고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2020년 8월에 벌써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백신 출시가 되기 약 7개월 전에 촬영된 비디오로서 그는 인간의 RNA와 DNA를 변조하여 만든 이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내 미팅에서 말을 하는 비디오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기사를 검열하고 삭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기에 그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우리 페이스북 그룹의 사명은 바로 언로가 막혀있는 소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조 바이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만 하면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불일치한 마크 주커버그의 민낯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부캐년 카운티에 쏟아진 폭우로 약 100여 채의 가옥이 홍수로 인하여 소실이 되어버리고 40명이 실종된 데 대하여 주 비상사태를 지금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화요일 밤늦게부터 쏟아진 폭우로 수요일 오후가 되어 많은 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주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영킨 주지사는 작년 홍수 피해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 이러한 홍수가 발발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2일은 유럽의 둠스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노르스트롬 가스파이프 1을 수리를 위하여 펌프를 잠그었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7월 22일 날 다시 재가동한다고 하면서 펌프를 떼어냈는데 노르스트롬 퍼스트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럽의 모든 가스는 평소 때 그 가스라인이 공급하던 것의 5%만 공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2일 날 만약에 러시아가 노르스트롬 셧다운을 해버리게 되면 유럽은 바로 에너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117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지원 자금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배정한 금액은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EU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22일 날 러시아가 노르스트롬 퍼스트 가스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가동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불장난하던 유럽 여러 국가들이 초가상간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 연방검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으나 오늘까지 헌터 바이든은 아주 신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약 파티에 엑스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사를 해보니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DOJ의 형사과장이 바로 헌터 바이든을 맡았던 변호사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합니다. 바로 렛데먼 와킨스 로그룹에 있던 그는 클라크라고 하는 헌터 바이든 개인 변호사와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렛데먼 와킨스는 미국에서 거대 로펌입니다. 전 세계에 약 5,50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로펌이기도 합니다. 이자가 법무부의 형사과장을 맡고 있으므로 헌터 바이든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범죄 사실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은 멸종위기에 있는 연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멀쩡하게 있는 수력발전소 댐을 지금 파괴할 것을 권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태평양 북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Lower Snake River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거대한 수력발전소입니다. 이들은 연어가 회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 멀쩡한 수력발전소 댐을
약 8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여 2045년까지 파괴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청정에너지를 부르짖지만 연어를 살리기 위하여 청정에너지의 일종인 수력 발전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스네이크 리버에는 4개의 댐과 4개의 수력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댐을 파괴해야 될 이유로는 연어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지난달인 6월에 국가 전력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행정에 대하여 하원 의원인 캐티 맥모리스 라저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오늘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학자 스티브 모어와 그의 위원회가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본인을 비롯하여 강요, 규제당국, 백악관 고문관 등 약 68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요의 13%인 8명 중에 1명만이 광범위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경력이 전무한 사람은 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메릭 갈랜더 법무부 장관도 개인 비즈니스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니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웹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미군의 약 26만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지금 전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병력 210만 명 중에 약 13%에 해당하며 이들의 대다수는 제대에 직면하여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2021년 8월에 전군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을 하달한 것에 대한 항구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징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 26만 명이나 되는 13%의 군인이 또 감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 국방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간에 4만 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소수만이 백신 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6만 명이 백신을 맞을 바에는 차라리 군대를 제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말 인플레이션이 20년 만에 최고로 발생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오늘 제니 옐린 재무부 장관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낮춰야 됩니다 하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시행하여 왔던 많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물가를 낮추는데 무엇으로 낮추겠습니까? 가장 많이 치솟은 유가부터 낮춰야 되는데 유가가 60%가 뛰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자신이 정책을 잘못하였던 것을 오늘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물가를 낮춰야 된다고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제니 옐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둔 오늘 한 유권자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평생 민주당원으로 민주당만 찍어왔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었고 앞으로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아들이 24살이 되는 시점에 집 앞 뜰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펀딩 폴리스의 결과라고 하며 민주당은 평생의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170만 명의 평생 민주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악재 중에 최악재가 바로 많은 평생 민주당원들이 탈당을 하여 공화당으로 가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텍사스 남부에서는 많은 민주당 텃밭에서 수많은 라티노 후보들이 대부분 공화당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공화당을 지지하므로 그간의 민주당의 텃밭이 되어왔던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가 뚝 떨어져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질병에 관한 보고가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한에 있는 빌 게이츠 연구소는 우한 연구소와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마일이면 바로 3.2km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새로운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콜레라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고 있는 음모론적인 병균들이 전 세계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곤 합니다. 의대 입구에도 가본 적이 없는 빌 게이츠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문 의료인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닥터 파우치도 이랬다 저랬다 주관 없게 WHO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또는 CDC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며 돈만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그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지금 전기 자동차와 또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의 우주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대부분 정부의 보상 보조 프로그램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쓸데없는 트위터 인수한다고 440억 달러를 거기다 매진할 것이 아니고 빨리 거기서 발을 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한마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최근에 설왕설래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를 위해주고 있는 따뜻한 정이 많이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부인인 체코 출신의 미국인인 이바나 트럼프가 73세를 일기로 오늘 사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방카, 에릭, 돈 주니어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